자, 아예 다시 또 새로운 내용을 하나 해볼 겁니다. 자,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자, 베리에이블입니다. 일부러 이름을 좀 길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변수입니다. 라고 씁니다. 제가 변수 베리에이블이라고 하는 BLE 할게요. 변수 베리에이블이라고 하는 i의 값이 뭔지 궁금해요. 확인하고 싶어요. 화면에 띄워도 되고요. 콘솔창에 띄워도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콘솔창에 띄운다 라고 한다면 콘솔 로고 쓰시면 되고, 콘솔 로고 너무 써서 모르겠어요, 화면에 보고 싶어요 하면 도큐먼트 닷 라이트 쓰시면 돼요. 에러고 뭐고 어떤 내용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 있는 값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여기다 쓰면 돼요? 요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쵸?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이것은 변수입니다 라는 글자를 넣으면 되잖아요. 사실 이게 맞잖아요. 그럼 어디에 생겨요? 나타났나요? 도큐먼트. 자, 그럼 여기 생기겠죠. 이렇게 한 줄로만 바로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냐라고 한다면 결과물이 보시면 다를 거예요. 그냥 글자로 들어갔니? 아니면 어느 영역 안에 태그로 들어갔니 차이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것은 변수입니다 라고 해서 글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거 굳이 왜 만들었을까 라는 의문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실 준비가 된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왜?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를 모른다면 그냥 계속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얘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 들어있는 이 값을 우리는 이 베리에이블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해 놓은 이 개념을 알고 있거나 이것을 왜 쓰는지 여기다가 왜 쓰는지란 이유를 알고 계시면 이제 JS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변수에다가 여기 있는 이 값을 담아서 호출할까요? 첫 번째 요약이고 두 번째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요약이긴 한데 가끔 값보다 변수의 이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변수 이름은 인디케이터 넘버라는 이름을 썼는데 값은 0.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뭘 먼저 쓰는 게 더 빨라요? 0 쓰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변수를 만들어서 이걸 쓸까요? 변하는 수니까. 바뀔 거니까. 언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자, 어느 사이트든 대부분 다 있긴 할 텐데 또 찾아보기는 해야 됩니다. 왜? 가끔 보이지 않게 숨겨놨거나 페이지 디테일하게 찾아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약간의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있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써 있으면은 다른 걸로 볼게요. 요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방금 전에 써놓은 요 개념은 이게 숫자죠. 자, 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래 여기 있는 아이들과 일치하는 겁니다. 인디케이터. 왜? 처음에 여기 어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불이 들어와 있죠. 첫 번째 광고죠. 두 번째 불이 들어오니까 두 번째 광고죠. 이쯤 제가 클릭이 안 되는구나. 그냥 보기만 되어 있나요? 중간에 값을 계속 먹었어요. 값이 변하잖아요. 그쵸? 값이 변하면 그 변하는 값에 따른 광고 내용을 보여라 라고 하죠. 그럼 변할 때마다 여기 있는 내용 수식을 매번 여러분들 일일이 다 쓰시겠어요? 그 수식이 11번 것처럼 59개라면 59번 쓰시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의 세팅만 딱 잡아놓고 쓰겠죠. 어떻게? 자, 광고 내용이 바뀌는 식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너무 이름이 기니까 나는 변수 식 짜놓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어느 광고 내용이 바뀌는지 모르니까 n번째라고 해서 여기 변할 거니까 습 우리 NTC 할 때 하듯이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변수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이 식에 들어가는 내용을 식이라고 수행해라 하면 수행하게 할 건데 여기 넘버링을 넣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해서 쓰면 0번째 게 들어가 1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게 해주겠죠. 근데 이걸 내가 직접 쓸 게 아니잖아요. 그럼 클릭할 때마다 어떤 내용이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 값으로 처리되게끔 해주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게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자, 인디케이터를 클릭하면 클릭한 인디케이터가 몇 번째인지 파악하여 이게 핵심이겠죠? 파악하여 식을 수행하라. 이때 식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몇 번째를 담을 수 있게끔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럼 이 몇 번째라는 것은 매번 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몇 번째라는 것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써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변수다. 그럼 그 변수를 이름이 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이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갈 거고. 자, 그럼 중간에 내용이 들어간다면 변수 여기에 순번을 담아 수행해라 라고 기능을 쓰겠죠. 자,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수행해야 되는 필요한 로직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바탕 또는 흐름에 대한 로직을 이해하신 거예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기본 전제 조건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언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조건은 있죠. 언어 방식은 한국어 방식이 아니라 영어라는 건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이 내용에서 혹시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있나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나 의미가 있나요? 자, 전 지금 실무를 한 게 아니라 이론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로직의 그냥 개념만 쓴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이 사실은 반 이상을 먹고 있어요. 왜? 무엇을 클릭하면 이 자체가 사실은 이미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인디케이터를 이란 얘기는 선택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클릭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배우진 않았지만 클릭이라는 어떤 조건이라는 기능을 찾아내서 써야 된다. 그럼 그때 클릭한 그 상태가 몇 번째인지 파악한다는 얘기는 그 클릭된 아이에 발생된 어떤 넘버링을 찾아내는 개념을 찾아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어디에 담아낸다. 클릭하면 뭘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뭘 하면 그 다음 거 수행하세요 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수행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형탈 배운 것 중에 수행해라 라는 기능이 들어간 아이는 뭘까요? 자, 뭘 해? 그럼 무조건 함수고, 자, 뭐에 담아? 그러면 뭐예요? 변수에 담는 거예요. 변수에 값을 담는 거예요. 저장해. 그럼 변수. 다시 또 식을 수행해. 뭐요? 함수. 함수를 그때 할 수도 있고 어디 담아놓은 호출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자,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무얼 하면 누구를 선택자가 있다, 뭘 처리해서 파악한다라는 얘기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니까 함수, 뭘 담는다 그러면 변수, 수행해라 그러면 함수. 여러분들은 이것만, 이 한 줄만으로도 사실 자바스크립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적은 양 아니에요. 지금 보신 내용에서 위에, 자, 이것은 변수입니다 라고 썼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넘버링을 가져오는 개념은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그냥 카운트 1이 들어가거나 2가 들어가거나 0이 들어가거나 하는 아이, 단순하게 이건 뭐예요? 식인가요? 값인가요? 식이고 값일까요? 식이었다면 무조건 이게 들어갔을 거예요. 얘는 그냥 무조건 값이에요. 식,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함수, 그러면 실행해, 그러면 이 아이를 호출해 라고 생각하세요. 호출 어떻게 해요? 이건 호출이에요. 불러와, 실행해. 자, 단어적인 개념 잘 보세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요 아이,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0 이렇게 했었죠. 이건 단순하게 값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쓰면 0이라는 값을 여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써있는 아이가 인디 fn이라는 이름을 써볼게요. 제가 fn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건 난 함수를 쓸 거야 라고 그냥 약속해 놓은 것 뿐이지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실제 실무에서 이런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인디케이터 뭐 그냥 똑같이 써요. 약간 이제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 여기다가 펑션 썼고 리턴 10을 썼다고 칠게요. 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처음 본다.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위에서 배운 대로 자, 확인하기 위해서 도큐먼트 라이트를 하든 뭘 하든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쓰고 이 안에다가 인디F를 그냥 쓰잖아요. 그쵸? 그냥 이름 그대로 썼잖아요. 자, 이름 그대로 쓴다는 얘기는 이 뒤에 들어오는 아이가 뭐다? 값이다. 그냥 이 자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0 자체다. 이것은 변수입니다라고 문자 그 자체다. 펑션 괄호 중괄호 리턴 10 세미콜론 중괄호 자체다. 이 자체 그냥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글자로 생각하세요. 그럼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영어고 용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위에 있는 글자와 얘는 같은 거죠. 그래서 결과는 글자 그대로 나오겠죠. 앞에 형은 저 위에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요거. 자, 그럼 따옴표를 지워볼게요. 자, 따옴표를 지우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다른 거 있어요? 똑같잖아요. 따옴표를 붙이나 안 붙이나 지금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자체, 글자를 쓰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아이는 배운 적은 있으니까 디테일한 건 몰라도 대충은 아니까 펑션, 괄호, 중괄호라고 하는 아이는 함수잖아요. 함수는 무엇을 하는 아이죠? 일정한 행동 패턴을 저장하는 아이예요. 기능을 저장하는 아이예요, 사실은. 행동 패턴을 저장하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 두 걸음 앞으로 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거를 수행해라 라는 뜻으로 변수 고라고 하는 곳에 썼어요. 글자가 아니라 만약에 이 자체가 기능이었다면 도큐먼트 라이트 라고 쓰고 고. 자, 이렇게 쓰면 이것은 두 걸음 앞으로라는 그냥 글자만 도출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진짜로 앞으로 갈 때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고 있잖아요. 한 번 누를 때마다 앞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거는 게임 캐릭터가 실제로 발을 내딛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게임 캐릭터가 실제로 앞으로 내딛어라 라는 얘기는 내가 행동을 명령을 주는 거니까 명령어를 준다. 그것을 단순하게 결과만 이 자체만 봐라가 아니라 써라. 행동해라. 내가 게임 캐릭터의 움직임을 줘라 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는 뒤에 한 가지를 더 붙여라 이 얘기하는 거죠. 뭘 붙여라? 움직임을 주려면, 행동을 하게 하려면, 기능을 처리하게 하려면 뭘 붙여라? 괄호를 붙여라. 괄호를 붙여라.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그건 그때 생각하셔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괄호를 붙이면 두 걸음 앞으로라는 글자를 나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걸음 앞으로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두 걸음 앞으로라는 이 글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로직으로 바뀌어 있겠죠. 동일한 개념으로 위에 펑션 괄호 중괄호 리턴 10 세미콜론 중괄호 있는 이 자체가 지금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리턴 10 세미콜론 이란 요 자체가 우리는 단순 문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펑션 괄호 중괄호라는 기능 자체가 원래는 기능, 행동을 취하기 위한 내용이었으니까 명령어였으니까 펑션은 동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i를 쓸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i의 결과부터 볼게요. 위에 거 주소 걸어야죠. 그럼 12라는 값을 나한테 읽어줍니다. 왜 10을 나한테 보여줘요? 이게 뭐 하는 아이니까? 이만큼을 행동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기능. 얘가 아니라 이 안에 중간에 104번째 여기 있는 내용을 수행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행동을 뭐라고 써놨어요? return 10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때 들어가는 이 return의 의미는 반환. 반환. 그 반환이 무슨 의미인데? 위에 뭐가 됐든 관심 없이 이유 불문 나에게 돌려줄 값. 그 값이 10이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해라. 수행을 했는데 뭘 돌려줘라 라고 써놨어요? 10.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이는 값은 당연히 10.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 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변수 my 버거 썼어요. 그럼 내가 선택한 버거는 편의점에는 그냥 하나 딱 골랐어요. 그럼 그게 뭐냐? 파스파이스 버거. 띡.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공식 하나 보여드리고 결과 이걸로고 my 버거. 왜? 다른 게 없잖아요. 계산할 것도 없잖아. 그냥 값 자체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자, 나왔죠? 자, 이번엔 select 버거라고 했습니다. 변수 이름은 거듭 얘기하지만 특별하게 뭘 제가 이걸 만들면 어떤 기능이 수행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이름을 쓴 거예요. HTML, CSS 말하는 그냥 클래스 이름일 뿐이에요. 단순하게. 펑션을 씁니다. 여기에 어떤 재료를 담아주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재료 쓸게요. 한글 써도 되거든요. 들어온 재료를 변수 주 프라이머리는 재료라고 쓰죠. 즉 들어온 재료에 따라서 주요 버거 이름이 바뀌겠죠. 안에는 자 뭔가 이제 버거를 만들어야 되죠. 변수 make 버거라고 해서 처음에 뭘 하겠어요? 빵 위에 거, 빵 아래 거를 더하겠죠. 사이에 뭐뭐 들어가야 돼요? 혜태가 이제 주재료일 거 아니에요. 그쵸? 새우가 들어가면 새우버거가 되고 뭐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양상추 넣고 소스. 자, 뭐 기타 등등 넣겠죠? 자, 기타 등등등등등 넣었어요. 그럼 이제 중간 어딘가에는 주재료를 넣어야지. 주재료. 그죠? 아, 그쵸. 죄송합니다. 프라이머리가 변수는 이름 그대로니까 따옴표 쓸 필요 없겠죠.
자, 펑셔널 div로 본다 그러시면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아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턴은 make 버거가 담긴. 자, 다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얘는 뭐라고 했어요? 식이라 했잖아. 내가 써야 되는 어떤 계산 방식, 계산 내용, 행동. 그럼 이 행동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면 뒤에 뭘 써라? 변수의 이름을 호출한 다음에 뒤에 뭘 써라? 괄호를 써라. 이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콘솔로 감싸줘야죠. 그쵸? 자, 이쯤 되면은 아니 여기서 왜 콘솔 감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반대로 질문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이는 답은 뭐예요? 핫스파이스 버거 어디 나와요 이거? 콘솔에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왜 안 나와요? 콘솔로가 안 써서 콘솔에 띄워라라고 명령을 내린 게 없잖아요. 그냥 마이 버거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잖아. 어딘가에 마이 버거 쓰세요라고 했지만 어디다 쓰라고? 몰라요. 콘솔에 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콘솔에 쓰라고. 콘솔에 라 로그 쓰세요. 마이 버거라는 값을 쓰세요. 이해한 거잖아요. 똑같이 버거를 괄호하면 뭔다? 실행한다. 버거를 실행할 건데 실행된 결과를 어떻게 해라? 콘솔에 쓰세요. 이 괄호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주 재료가 없는 결과 버거가 나오겠죠. 볼까요? 빵 위에 잠깐만요. 조금 띄울게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띄어쓰기를 좀 썼어요. 읽히지가 않아서. 빵 위에 양상추. 없잖아. 넣은 게 없잖아요. 들어간 거 없는 기타 등등 소스 빵 담긴 버거. 그죠? 다 지우자. 를 우리는 주문해서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햄버거 가게 가서 나 이거 왜 안 줘요? 주재료. 라고 따지겠죠. 그럼 거기서 뭐라 하겠어요? 안 골랐잖아요. 주재료를. 그러니 우리는 이 행동을 하라고 레시피 써있는 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고르신 레시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어있는 거대로 그냥 만들어 드린 것밖에 없는데 저희가 무슨 죄인가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그럼 그래요? 그럼 랍스타로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빵 위에 양상추, 랍스타, 기타 등등 소스 빵 담긴 버거가 나오겠죠. 이게 하나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실은 재료가 담긴 버거를 랍스터 버거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로직을 막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뭐다? 프라이머리 버거라고 사실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식이 다 들어가 있겠지만 제가 리턴은 뭐 하는 거다? 위에 거랑 관계없이 이유 불문 최종 결론으로 쓰는 값이다.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랍스터 버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 안에는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겠지만. 자, 여기는 얘가 뭐예요? 배열이죠. 변수 ar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대괄호 안에 뭔가 값을 때려 넣었어요. 이걸 배열이라 그래요. 왜 배열을 쓸까요? 왜? 그냥 변수에다 값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왜 배열을 쓸까? 여러 개. 많은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려고. 네. 그리고 나는 뭐 하는 거? 필요한 순번째 있는 값만 쓱 빼와가지고 쓰기 위해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일상에서 이 배열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당장 여러분의 가방만 열어보셔도 그렇고요. 어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본다면 크레파스. 그냥 변수로 써볼게요. 블루는 파란색 크레파스, 레드는 빨간색 크레파스, 옐로우는 노란색 크레파스, 화이트는 흰색 크레파스. 몇 개 정도 크레파스 갖고 계셨습니까? 뭐 적게 계신 분들은 2개, 3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평균적으로 12색, 24색. 아, 나 좀 사는데 하시는 분들은 256색, 512색 같은 거를 갖고 계셨겠죠. 그래, 근데 크레파스 500색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럼 이 크레파스들을 여러분들은 손에 12색이면 12색을 이렇게 다 들고 다니셨나요? 그렇게 갖고 다니지 않고 통 안에서 갖고 다니셨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뭐 한 거예요? 묶어져 있는 통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크레파스들의 모음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 크레파스들을 케이스라고 쓰고 이 안에 블루와 뭐야? 레드와 옐로우와 화이트를 갖고 다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갖고 다닌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손에 두고 다니는데 하나 툭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손에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케이스라는 그릇에 담을 건데 케이스가 간단하게 딱 고정이 될 수 있는 어떤 통이라는 거죠. 그 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배열이라고 한다. 배열 안에 변수 담을 수 있어요. 얘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엔? 얘를. 얘는 얘를. 케이스는 쓸 수 없는 이름이라서. 자, 컬러 케이스. 그럼 옐로우는 노란색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위에 있던 것처럼 what을 호출하는 방법은 사실은 변수를 쓰고 첫 번째를 우리는 0이라고 부른다. 그럼 8은 1, what은 2라고 부르니까 뒤에 모양 똑같이 대괄호를 쓰고 2라고 쓰면 what이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다가 콘솔로그를 통해서 도큐먼트 라이트 쓰셔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노란색 크레파스를 꺼내 쓰려고 합니다. 몇 번째 있나요? 순서 번째는? 두 번째 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는 세 번째예요. 그쵸? 이걸 숫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2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저는 일부러 번째라고 물어볼 거고 거기에 들어온 값은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호출할 거니까 얘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누구? 변수인 얘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해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뭐 하는 거다? 그 변수를 목록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 그 중에 몇 번째 있는 거 꺼내주세요 라는 뜻으로 첫 번째 0이고요. 두 번째가 1이고요. 세 번째가 2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컬러 케이스 2라고 쓰는 거니까 변수 이름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자 해서 만든 용어가 괄호로 쓰자니 함수 호출이 되는 명령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수행하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대괄호 모양과 똑같이 디귿자 형태의 이거 브라켓이라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대괄호 브라켓 대괄호 브라켓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결과는 색깔이 나옵니다. 왜 옐로우라는 글자가 아니라 노란색이 나올까요? 노란색을 옐로우라는 변수로 지정을 해주세요. 요거는 변수명이고 이 변수는 결국에 값이 노란색이니까